프로그램 매매가 1000억 원 순매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프로그램이 1000억 원이나 순매수했다면 주가가 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라는 숫자와 실제로 가격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존 프로그램 매매편에서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은 누가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류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매매는 미리 정한 조건과 전략에 따라 여러 주문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주문 방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순매수라는 숫자만 보고 특정 투자 주체가 시장을 강하게 매수했다고 바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순매수라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5천억 원, 프로그램 매도가 4천억 원이라면 프로그램 순매수는 1000억 원입니다. 즉, 순매수 1000억 원은 매도 없이 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샀다는 뜻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방식으로 큰 매수와 매도가 모두 있었고 그 차이가 플러스 1000억 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매수는 전체 거래 규모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차이값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 수급은 시장의 모든 주문을 설명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분류된 주문 외에도 다양한 투자자의 여러 주문이 동시에 시장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는 순매수가 나타나더라도 다른 주문에서 상대방 매수 호가를 적극적으로 체결하는 매도가 더 강하게 이어진다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프로그램이 샀느냐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쪽 주문이 가격을 움직였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매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매도 호가를 위로 밀면서 가격을 올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에서 9,900원, 9,800원으로 계속 내려오는 동안 프로그램 주문이 계속 매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는 500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9,800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매수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매도 물량을 아래에서 받아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즉, 샀다는 사실과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이 어느 종목을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중소형 종목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1,500억 원 발생하고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에서는 500억 원 순매도가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숫자는 플러스 1,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지수를 크게 움직이는 대형주가 하락한다면 프로그램 전체 순매수는 플러스인데도 지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합계 숫자 하나만 보면 어느 종목에서 실제 수급이 발생했는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0억 원이라도 어느 종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작은 종목에서 매수가 분산되는 것과 지수 비중이 큰 대형주 몇 개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의 크기와 지수의 방향을 단순히 1대1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돈의 합계와 지수 영향력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프로그램 순매수의 목적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 매매 편에서 봤듯이 프로그램 거래에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화익 관련 거래가 있을 수 있고 지수 추종, 포트폴리오 조정, 자금 유입과 유출 대응, 자산 비중 재조정 같은 비차익성 주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플러스라는 사실을 곧바로 시장 상승을 예상한 새로운 방향성 베팅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는 결과 숫자이지 하나의 투자 의도를 뜻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순매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째, 프로그램 순매수와 순매도 방향을 확인합니다. 둘째, 외국인, 기관, 개인의 실제 현물 수급을 봅니다. 셋째,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에서 누가 사고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를 봅니다. 다섯째, 종가가 고가 근처에서 끝났는지 저가 근처에서 끝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여섯째,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 내내 이어졌는지 특정 구간이나 종가에만 집중됐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물과 선물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프로그램 숫자는 출발점이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플러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이 고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수보다 더 강한 다른 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떨어지는 가격에서 매도 물량을 받아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지수 영향력이 큰 대형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자체도 차익 거래, 기수 추종, 포트폴리오 조정 등 서로 다른 목적의 주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을 볼 때는 순매수 숫자 하나보다 투자 주체별 수급, 대형주 흐름, 가격 방향, 그리고 종가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샀는가 보다 누가 가격을 움직였는지를 확인하세요.